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 서울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심의 결과 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안건은 모두 몇 건이었습니까? 총 4건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가결이 2건 있었고요. 자문도 2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결된 안건부터 보겠습니다. 노량진 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네요. 그렇습니다. 동작구 노량진 46번지 일대인데요. 일명 노량진 지구입니다. 네. 1호선과 9호선의 노량진역 아주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일반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건축할 때 이면부 높이 계획에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받게 돼 있어서 개개인이 건축할 때 주민들의 건축 깊이라든지 지역 개발이 저해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같은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고요. 그리고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산업으로 주변이 과거보다는 개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량진 하면 이제 수산시장이 있고 또 학원가가 밀집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동선도 많은 곳인데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하철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이면부에 대해서 계획적인 높이 관리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할 예정에 있는데요. 최고 높이와 도로사선 제한으로 계획된 부분을 최고 높이 계획으로만 관리될수록 높이 계획을 과거보다는 좀 완화할 예정에 있고요. 또 보행자 우선 도로변에 건축 한계선을 일부 추가한 다음에 이면 도로변 보행 통행 여건도 과거보다는 개선한 상황입니다. 향후 인근의 공동 개발이라든지 개별 필지별로 높이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축이 원활해진다면 노량진 역세권 중심 기능 강화라든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마포 지역에는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진흥 지구 단위 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는데 먼저 특정 개발 진흥 지구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름이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그 대상지가 마포구 서교동의 395번지 일대입니다. 네. 바로 마포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진흥 지구 지원이라든지 구역 내 도로나 건축물 환경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로 특정 개발 진흥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특정 개발 진흥 지구,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의 한 종류인데요. 특정 개발 진흥 지구로 지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실 때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제한 완화라든지 기반 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특정 기능에 대해 집중적인 지역 육성 도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서울시 내에서만 약 한 7개의 특정 개발 진흥 지구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마포구 서교동이니까 아마 이제 홍대 있고 이쪽에 이제 홍대문학관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디자인 출판이 성행하는 지역이잖아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는 마포구 서교동 내에 디자인이라든지 네. 출판 업종을 이제 수용을 해서 권장 업종으로 유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연면적 비율에 따라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게 되면 건물을 보다 높이 지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겠죠. 그리고 보행 환경이 불량한 가로의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 한계선을 지정하고 또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제공할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가로의 연속성 유지라든지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디자인이라든지 출판 업종이 보다 집약화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전엔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이제 파주 출판단지로 갔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출판사들이 아직 꽤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출판, 디자인, 개발진흥 특구로서 변화가 좀 있겠습니다.
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부터 봤고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이어서 알아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이제 연초라 조심스럽긴 한 상황인데 지난해 연말부터 늘어난 이 미분양 때문에 다들 고민인 것 같은데요. 미분양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일단은 그 미분양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기준이 가장 이제 최근에 집계된 정부의 미분양 통계인데요. 국토부가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을 집계한 결과 6만 1,51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미분양이 급증한 것인데요. 일단 지난해 11월에도 17,000여 가구가 증가를 했고 이어서 12월에도 11,788가구가 순식간에 증가하면서 3만 호가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이 3637가구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 한 15.3% 증가를 했고요. 지방 지역이 3875호로 전월 대비 33.4%니까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미분양이 단기에 급속히 증가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서울은 어떻게 되냐? 한 241가구에서 494가구로 물량은 100% 증가를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총량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전국 준공업 미분양이 이제 만호 수준인 것이라서 악성 미분양은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 되기는 하지만 흔히 이제 실수요가 많이 찾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이 86%인 5만 3천 가구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08년 그 리먼 사태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 불안 이후에 사실은 우리 부동산 시장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뭐 해소가 어느 정도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수급 조절이 이렇게 힘든 모양이죠. 왜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이제 분양 시장의 청약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건설사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일시에 밀어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 승인 물량이 약 50만 호로 평년에 한 2배 수준으로 공급됐고요. 특히 10월, 12월, 11월 이때 이제 15만 호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시장이 미처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남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난 연말 악재들이 많았죠. 미국의 금리 인상 현실화라든지 또 지방이나 수도권 할 것 없이 이제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가 강화되게 되면 유동성을 옥죄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넘치면서 매수자의 구매 심리를 좀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도 한몫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분양 시장까지 공급 과잉 우려로 미분양이 현실화됐다는 점이 일각에서는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 일단 뭐 전세 가격이 또 안정되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강남 쪽이라든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잖아요. 전세도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다. 이건 공급 과잉이니까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택 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흔히 시장에서 우려했던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2000년 이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평균 미분양이 7만 호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올해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 민간에서만 32만 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다소 줄기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시장에 대기 중에 남아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미분양이 올해 8만 가구에서 10만 가구까지도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공급 물량까지 넘치게 되면 분양 시장이 냉각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가격 흐름이나 주택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라든지 건설사의 수급 조절, 공급 조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미분양이 6만 가구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올 연말까지 뭐 이 상태로 가면 8만 가구, 10만 가구는 뭐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부에서는 대략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 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센터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난해 네. 워낙 많은 물량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공급 과잉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 매매 전환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일정 부분 소화될 거라 네.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한 번 쌓인 미분양이 해소되는 데는 상당 부분의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당시에 이제 미분양이 16만 5천 호가 쌓여 있는데요. 그 물량이 1년 안에 8만 호가 증가하면서 16만 호가 됐던 것이고요. 반면에 적정 수준으로 해소되는데 작게는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지방은 현재 입주량이 증가하면서 재고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도 아무래도 분양시장이 지속적인 호황을 이뤄가기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분양가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분양권 전매 시장이 최근 냉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투기성 자금들이 시장 위축에 따라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 아마 미분양은 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반이 탄탄한 것과 대기 수요가 없는 지역의 청약 양극화가 네. 심해질 거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적정성 그리고 지역의 수급 여건을 반드시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그죠? 이제 네. 받아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야 되는데 기존 주택보다 분양가가 높고요.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일본이 이제 제로 금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에 돈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보니까 유로존의 스위스, 스웨덴 이런 국가들도 제로 금리를 하면서 그 돈들이 은행이 아니고 나와서 부동산 시장 가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네. 일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금리 좀 더 내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생겨나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제 네. 글로벌 경기를 살펴봤을 때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 둔화 때문에 네. 미국도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지연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3월에 한 차례 내릴 수도 네.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 유동 자금이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실물 자산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올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산이 높다면 골이 이제 깊다고, 지난해와 또 2014년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도 좀 둔화된 상황이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이달부터 수도권 그리고 지방은 5월부터 그러게요. 강화할 예정에 있고, 또 일부적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물 자산의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부동산 자산이 몰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돈이 좀 나오려고 하더라도 지금 담보대출 규제 이런 것이 강화됐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런 규제를 또 손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장 뭐 지금 올 봄에 시행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이제 미분양 증가 얘기를 쭉 했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좋은 쪽에 분양 물량 하나 잡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또 연말되면서 싸늘해졌단 말이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또 상투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분양 시장은 사실 이제 집단대출 규제는 담보대출 규제에서 빠져 있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양 가격의 네. 적정성, 그리고 지역에 이제 공급 과잉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전매 차익보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목적에서 분양 자금 마련을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분양가 문제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은 시간을 버틸 수 있지만 너무 높게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없을 만큼 크게 상승한 물량을 상투를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게다가 뭐 위례, 미사, 마곡 이런 소위 신규 분량의 블루칩들이 좀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또 서울시 부동산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